이 집 어디엔가에 아이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유모차, 요람, 장난감, 분명히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없지 않은가. 이런 순간에는 자신의 이성을 의심하게 된다. 열쇠를 잃어버린 다음 꼭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계속 확인하는 것과 비슷하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요, 소방관의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오랜만에 완전히 좀 결이 다른 책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 기사에서 보다시피 정말 극한의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을 직업적으로 매일 마주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사실은 소방관이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소방관의 선택,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궁금해. 일반인들은 살면서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웬 차에서 사고가 났어. 그때 거기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감히 뛰어들 생각도 못하겠죠. 근데 이거를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거기에 뛰어들까? 이 사브리나는 정말 가냘픈 여자거든요. 엄청 작아요. 저보다 키도 155cm 밖에 안 되고 몸무게도 48kg 밖에 안 되는 그런 현직 소방관입니다. 사브리나는. 근데 지금 현재는 영국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여성 소방관이에요.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에 우리는 과연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논문을 썼대요. 참 이력도 특이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가 갑자기 집이 망하는 바람에 길거리로 나앉았어요. 그래서 2년간 노숙자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정말 노력해서 16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18살에는 여성으로 처음으로 웨일즈 소방 구조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기까지 공부를 해내는 과정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 되게 힘이 들었습니다. 들어갔더니만 또 이 소방관에서 상당히 거기도 그런가 봐요. 영국도 여성 차별을 겪고 되게 힘이 들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여러 대형 사건을 지휘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런던 소방청 경무관을 거쳐서 소방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박사과정까지. 근데 이 모든, 왜 박사과정은 과연 하게 됐을까? 이 여성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서 이 여성은 뭘 느꼈을까? 사브리나는. 자, 과연 이 사브리나가 겪은 소방관의 생활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래도 자책과 후회는 할지언정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사브리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책 속으로 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 집 어디엔가에 아이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 유모차, 요람, 장난감, 분명히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없지 않은가. 이런 순간에는 자신의 이성을 의심하게 된다. 열쇠를 잃어버린 다음 꼭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계속 확인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미 그곳을 수십 번 들여다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제는 더 이상 수색할 곳이 없다. 아장거리는 아이라면 요람에서 빠져나왔을 수도 있을 거다. 아니면 부모 침대에 함께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다른 방으로 향한다. 사브리나, 서둘러! 잭이 외친다.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대답한다. 야, 시간이 얼마 없어. 그가 말한다. 나는 수색 작업을 계속한다. 소리도 계속 들려온다. 침대를 찾은 나는 발을 한껏 뻗어 침대 밑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요구자를 찾으려고 한다. 아무것도 없다. 침대 위로 손을 뻗어 커버와 베개를 당긴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린다. 내 온 정신은 그 소리에 집중되어 있다. 사브리나, 그만. 이제 진짜 나가야 돼. 잠깐만, 잭 뭔가 이상해. 침대 위로 손을 뻗으니 벽이 만져진다.
발을 넣어 침대 밑을 살필 때는 벽이 있는 줄 몰랐다. 내 다리가 너무 짧았던 것이다. 내가 살피지 못한 공간이 있을 것이다.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나는 침대를 당겨 벽에서 떨어지도록 한다. 가뜩이나 무거운 침대가 카펫 때문에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나는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가 침대 반대편을 손으로 더듬는다. 뭔가가 있다. 아니, 뭔가가 아니다. 누군가다. 성인. 아마 침대 틀과 벽 사이에 끼어 있었던 듯하다. 잭, 내가 사람을 찾았어. 내가 외친다. 나는 그 사람을 당겨 침대 뒤에서 끌어낸다. 아직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지만 몸집이 크고 무겁다. 시체처럼 축 처져 있다. 이미 공기호흡기를 15kg, 방화장비 8kg을 몸에 쥐고 있으니 기술을 써야 한다. 나는 그의 겨드랑이로 팔을 끼워 넣고 가슴 위쪽에서 두 손을 깍지 끼운다. 이제 괜찮아요. 구조되신 겁니다. 아이는 어디 있어요? 돌아오는 반응은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얘의 그 소리뿐이다. 거의 동물이 내는 소리 같다. 질식의 위험이 있어 보인다. 시간이 없다. 나는 침대 뒤 벽 쪽으로 가서 서둘러 아이를 찾는다. 방금 찾아낸 사람이 아이를 안고 자기 품에서 보호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도 없다. 주머니에 메타돈, 마약성 진통제 일종이며 헤로인 치료약으로도 쓰이는 약이 빈 병이 나왔어요. 깨워도 소용없어요. 아직 아기가 거기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나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다. 그 아기를 구해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순간 말이다. 쉽지 않은 순간이네요. 일반인인 우리들은 정말 이렇게 평생 자책할 수도 있고 평생 후회할 수도 있고 어쩌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여러분은 몇 번 겪습니까?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머릿속에 이렇게 뜨거운 스트레스와 힘든 것이 가득 차면 뇌 정보 처리 용량이 감소된답니다. 이해가 가요. 그죠?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방해하게 된대요. 그래서 급박한 순간에는 두뇌의 작동 불량은 단순히 생물학적 반응에 불과하다는 게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작동 불량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니까 우리 뇌의 정보 처리 용량이 요만해진 거죠. 원래는 이만했었는데 요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많은 사고가 뇌 처리 용량이 요따만할 때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브리나의 얘기를 정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보다 매일 그 요만한 뇌의 용량을 갖고 판단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브리나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그걸 연구하려고 사브리나는 사실은 박사학위를 딴 거거든요. 그런 온몸으로 20년간 현장에서 쌓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늘 그런 뇌가 요따만해지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해요, 안 해요? 진짜 너무. 그래서 우리 뇌가 작동불량 상태가 되는 때가 꽤 많는데 그걸 좀 개선해보는 책으로 정말 희귀한 책인 것 같아요. 아주. 이분이 쓴 그 박사과정 논문이 위험을 고려한 의사결정입니다. 가장 우리 뇌 안에서 가장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그 순간 뭔가 중립적이고 좋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숱한 화재 현장에서의 경험을 풍부하게 이 책에서 곁들였어요. 이런 순간에 내가 어떤 판단을 했었고 어떤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일깨우는 문구 있죠. 문구를 이 소방관들은 지참하고 다닌답니다. 여기에다가. 첫 번째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결정의 목표, 이 결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인지를 빨리 생각해야 된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3 아들이랑 막 엄마랑 아버지랑 싸우고 있어. 엄마랑 싸우고 있어. 그때 너 나가! 이 결정의 목표가 무엇이지? 나가게 하는 게 목표인가? 찾아오는 게 더 힘들잖아요. 두 번째, 그렇게 나가 했을 때 이 결정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고, 두 번째는 이거 어떤 결과가 예측되지? 빨리 그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해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위험과 이득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걸 해서 내가 위험해? 이걸 해서 내가 이득을 봐? 뭐 이런 거죠. 남편과 싸워. 막 하고 싶은 말, 막 독한 말 막 쏟아내고 싶어. 그때 내가 이 독한 말의 목표가 뭐지? 이 쏟아냈을 때 예측 결과는 어떤 것이 예측이 되지? 이거 나한테 위험해, 나한테 이득이야. 이걸 빨리 따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정말 훈련이 돼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들은 사람을 구해낼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런 거죠. 그냥 감으로 감정만 믿고 직관으로 그냥 푹 해치웠을 때 이 세 가지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가 훨씬 후회가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대로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야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판단할 때도 이게 확실히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판단이었으니 우리의 다른 여타 상황에는 훨씬 더 많은 이득과 효과와 후회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책은요 어떻게 쓰여졌냐면 되게 소설 같아요. 화재 현장들이 쭉 펼쳐지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또 이야기,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확장해 나가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우리의 직장생활인데 이쪽으로 확대해 나갑니다. 사실 사브리나가 쓴 이 논문은요 전 세계적인 논문으로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사브리나가 만든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그 판단하는 법이 전 세계에 있는 소방관들에게 수출되었답니다.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은 이 책에서 소방관의 선택을 배웠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브리나의 인생의 선택을 배웠어요. 한번 볼까요? 되게 어려운 어린 시절 노숙자 생활도 2년간 했어. 그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소방관이라는 험한 직업을 택했어. 갔더니 차별이 있었네. 차별을 극복해 나가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한 사고가 났을 때 자기의 약혼자와 그리고 또 하나의 소방관, 거기에서의 자기의 판단, 굉장히 트라우마고 충격이었대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나서 내 판단은 문제가 있어. 굉장히 오랫동안 후회하면서 나 이걸 공부해야 돼. 나는 이 순간을 계속 맞이할 거야. 소방관으로 사는 이상. 그렇다면 나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그리고 나서 박사과정을 간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영국에서 가장 중책을 맡고 있는 현직 소방관으로선 가장 높은 자리에 키 155cm에 45kg의 이 여성이 그걸 해냈습니다. 순서대로 닥쳐오는 대로, 내 인생에 닥쳐오는 대로 열심히 산다는 게 이거구나. 꼭 꿈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닥쳐온 순서가 어쩌면 내 꿈을 대신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인생만큼 거기서 알아낸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판단, 이것도 소설처럼 쓰여졌지만 정말 느끼고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책을 좀 더 많이 읽으시라는 뜻에서 오늘부터는 북드라마도 매주 10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으시죠? 그래서 댓글 이벤트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를 드릴게요. 자, 간단합니다.
제목은 문제는 너무 쉬워요. 이 책을 쓴 사람의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1. 경찰관 2. 소방관 3. 간호사. 정말 오랜만에 되게 우리가 그동안 별로 읽지 않았던 종류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되는데 열정대학생분들에게는 이 숙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생사의 순간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아까 그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 드렸어요. 여기에 여러분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과 싸웠을 때, 누구와 어떻게 했을 때, 아니면 큰 위기의 순간,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나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한다면 나는 이런 결정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걸 그 세 가지 아까 제가 사브리나가 이야기한 그 순간에 맞추어서 여러분 한번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MKTV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MKTV가 벌써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동안 정말 구독자 110만 명 이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MKYU, 우리 대학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많은 인재가 필요로 해요. MKTV와 MKYU에서 공동으로 여러분에게 입사 원서 많이 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PD입니다. 영상을 기획하고 찍고 편집하는 PD분이시고요. 두 번째는 작가분이십니다. 어떤 영상을 찍을지 기획하는 분이죠. 사람도 섭외하고 뭐 이런 일을 맡아서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MKYU에서는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분입니다. 요즘에 사실은 개발자분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MKYU에 와서, 이 성장하는 회사에 와서 우리 김미경 대표와 함께 내가 이 회사를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웹 디자이너도 저희가 함께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응모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마케터입니다. 디지털 마케터요. SNS도 그렇고 GA 같은 거요. 구글 애널리스트 같은 걸 좀 보고 같이 우리와 공부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MKTV와 MKY는 이렇게 인재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이 성장하는 디지털 미디어 회사인 MKTV와 MKYU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